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었던 그 자주색 한복 기억나시죠? 계속 취임식 때도 여기 거 입었다고. 입으셨던 거는 원단이 좀 달라요. 한복을 빌려서 입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그 한복을 고르고 그 한복을 입을 것을 사실상 코디네이션 지시했는지 과연 누굴까요? 최태민 씨의 5째 딸이죠.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77 건물인데요. 최순실 씨가 매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빌라를 19채나 져서 분양을 했다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요. 알 거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라니까. 네. 아침에 보니까 또 트윗에다가 또 상해 임시방송이라고. 아니 이게 몸이 이미 상해 임시 방송이 익혀져가지고 계속 제가 우리 또 이상우 기자님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기 전자펜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방송 틀려 이거 글자 틀렸다. 네. 이런 꼼꼼함. 역시나. 그걸 또 단톡방으로 싸주는 센스. 예, 그러니까요. 1대1이 아니라 솔직히 그대들한테 방식. 보낸 게 아니라 네. 나도 자꾸 헷갈려서 그거 하면서 나도 다 이거 아니지 이렇게 다 네. 외운 거예요. 상해 임시방송 아닙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정치도 잘한다. 아유, 상해 좋습니다. 임시정부. 빅트렌드 코리아 네. 김남훈입니다. 김남훈 대표입니다. 오늘 무슨 뭐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미리 강연 일정이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방송 도중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진짜 걱정되네. 너무나 이게 우리 비중이 큰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빠지면 휑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고민형이라도 갖다 놨는데. 고민형이라도 10대 사이즈. 네. 네, 얼굴 오늘따라서 더 정말 커 보이십니다. 네. 우리 와치경 중에서 가장 두상이 크신 와치도. 네. 민동기입니다. 민덕이. 민동기 국장님. 너무 바쁘니까 그냥 네. 정신이 없으시네. 정신없어.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를 네. 지금 계속 읽으면서 왔어요. 네. 더구나 오늘 지금 저희가 후반부에서 뭐 단독 보도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네. 뭔가 특종을 하나 쏘시겠다고. 네. 기대를 하고 그것 있습니다. 때문에 기대하고 사실 있어요, 좀 진짜. 걱정도 되고 또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나. 요번 소송은 진짜 메모하게 아니, 제가 있어요. 살짝 들어오기 전에 힌트를 얻었는데 네. 고특정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계속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지. 사실 오늘 오전에 이 기사를 출고하고 집사람이 봤더라고요, 기사를. 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차가 개인적으로 경차 네. A인데 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차 바꿔야겠다. 튼튼한 걸로. 위험한 거야. 튼튼한 걸로. 자, 위험을 무릅쓰는 방송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자, 간단하게 우리 근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생사 확인 코너. 생사기 코너. 지금 뭐 손목 붕대 붕대오는 풀었습니다. 안 보이네요. 오. 어떤 요즘 나아지셨네요. 네. 상해 임시정부의 광팬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2주 연속 음. 미디어오늘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출장 물리치료.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와. 저 1시간 동안 이걸 쫙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푸른 거예요? 이게 돌아가요 지금. 어? 그래서.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직 좀 약간 안 돼, 안 안 돼, 되는데. 안 돼. 이거는 아직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통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다행히 또 텔레그램으로 네.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라는 그런 또 동영상까지.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근데 그분이 네. 이상호 선배하고 김남훈 대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언제 한번 여기 오실지도 몰라요. 진짜. 네. 정말. 왜냐면 딱 화면만 봐도 네네. 이상호 선배는 상태가 너무 안 좋대. 그분이 보시기에 상태가 너무 안 좋대. 그래서 불안합니다. 사실 네. 잠이 부족해가지고. 네. 예. 여하튼 좀
어디 저 업소가 있으시면 저희 가서 받아도 되는데. 아니 근데 없어. 이 병원에서 매장이라고 좀 아, 매장이나 아니면 매장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하시는 그 너무 없어 보여? 아직 괜찮아요. 병원에서 하시는 물리치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물리치료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정말 과학치료다. 아니 그러니까 생생만 요식행위다. 내는 거다. 요식행위다. 라고 해서 병원에 근무를 하실 때부터 굉장히 좀 안 좋으셨나 봐. 그분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모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물리치료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것이다. 네. 아, 정말 제가 받고 깜짝 놀랐어요. 디스 이즈 물리치료. 네. 네, 한번 좋네요. 기회가 있을 때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감사드립니다. 말씀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게 다야? 아니 또 있죠. 민사소송 지난주 금요일 날 야, 너무나 패턴이 똑같잖아. 아픈 얘기, 소송 얘기. 아니, 아픈 얘기, 지난주 소송 얘기. 금요일 소송 날 얘기, 아픈 얘기. 아픈 얘기, 소송 얘기. 소송에 들어갔고 곧 소송장에 날아갈 거고요. 오. 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제가 한 거죠. 어디 데일리안이랑. 아니 데일리아는 아니고요.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뉴데일리,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미디어 그리고 뉴스파인더 예. 세 곳에 대해서 방금 이상호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생존 본능이다. 더 이상 소송은 힘들다. 아니 저는 왜냐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87번째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88호를 키우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서 네네. 뉴데일리는 네. 계속해서 그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형사를 걸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사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걸려봐서 아는데 민사만 하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렇죠. 형사를 해서 일단 검찰에 한번 가봐야 정말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 그렇죠. 역시 법조 출입 경력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민사는 당사자 기자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재판 받을 때. 개인적으로 아무리 거지 같은 매체나 기자라 하더라도 네. 그 매체나 기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맨 주변에서 너무 악의적인 그러니까 저보다 더 광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가만 놔두냐고. 야, 근데 진짜 우리 민동기 국장은 이렇게 기사 쓸 때는 아주 막 추상 같은 기사를 쓰시는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마음이 착합니다. 됐어? 심각히 아직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심각히 이번 주 내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또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략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전략이 네. 드러나니까 말을 좀 전략.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남문 대표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10분 내로 떠나셔야 되는데 10분 개인기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습니까?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근데 지난주에 오퍼를 받았어요. 오파. 이게 격투기 단체로부터 이제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실게임, 실전 격투를 한번 해봐라. 프로레슬링을 진짜로? 짜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진짜로. 예, 그래서 모 유명 단체에서 해외 유명 단체 그리고 상대 선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아, 근데 이제 그걸 말하면 그 이제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잖아. 예,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지. 근데 진짜 시간도 시간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상대 잘못하면. 선수한테. 이거는 좀 이것도 싸요. 싸요? 네, 왜냐면 네. 그게 이제 언더독이라고 해서 에이스와 언더독이 있으면 언더독한테는 적은 돈을 주되 네, 네가 만약에 됐습니다. 엎으면은 에이스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냥 복걸복으로 엎어 쓰기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자, 일단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네. 자, 일단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남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네네. 자, 우리 그 시청자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송. 일단 지난 시청자 의견. 먼저 다이빙과 벨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간단하게 내용만 네. 좀 정리를 해드리죠. 자, 네이버 상별님. 네. 잊고 지는 세월호 사건 다시 기억시켜주고 유가족 심정을 느끼게 해준 영화. 특례 입학 등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죽은 자식 이후에 진실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길 원한다는 유족분의 말씀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 다이빙벨 영화 스포일러인데요. 네, 읽어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민 국장님. 네,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보기 전보다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보라고 권하고 싶어진다. 다이빙벨 보세요. 야. 보시라니까요, 진짜. 실제로 국회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문광희 교문이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국회 상영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야당 의원들 아직 안 보셨네요, 그러면?
안 봤대요. 아, 그러니까. 에이, 야단 다음 주 왜 월요일 6시 반에 국회에서 하니까요. 혹시 근처 사시는 분들 와서 무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민보이 민봄보야지님께서는요, 오늘에서야 다이빙벨 보고 왔습니다. 다이빙벨이 도화선이 되어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역이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이종인 대표님, 이상우 기자님, 그리고 승무기 아버님의 눈물, 정말 아직까지도 가슴이 저려오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하나 마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디가 왕눈이님인데요. 네. 드디어 대장님과 다이빙벨을 봤다. 소감이 궁금했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같은 장면에서 나와 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만으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된다. 지나가는 말로 뼈 있는 한 말씀 하신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네. 뭘 아니, 하시는지. 그 대통령 얘기만 하면은 움찔하냐 너는. 두려워? 예. 자, 전 아직 데뷔전 안 했어요. 저도 좀 무서워요. 사실 저희 다 두렵습니다. 정말 용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렵지? 맨 앞에 가십시오. 네.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저희 상임 임시정부 모니터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애청자님께서는요. 네.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세 분 케미가 궁합이 정말 갈수록 좋아지네요. 비속어 없는 착한 팟캐스트라 더욱 애정이 갑니다. 파이팅 해주셨네요. 아, 우리가 비속어가 없대. 비속어가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없다 우리. 너무 우리가 착하다. 이 옥탄이 없는 방송이죠. 네? 옥탄의 화학식이 C8H18이거든요. 야, 너 지금 아니, 지금. 신발 벗었냐? 냄새 나네. 신발 신어. 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 그날이 오면님. 네, 세 분 궁합 정말 좋아요. 민국장님 반드시 소송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개혁민주진영도 좀 더 적극적이고 독하게 맞서야 진정한 용서파이가 온다고 봅니다. 자, 형사 소송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금요일 날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소송과 건강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봄투비빔님께서는요. 네. 상해 임시정부 역대급 방송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소액이지만 후원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세 분 건강 꼭 지키세요. 네. 역대급 방송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대 그 전설에 남을 정도로 레전드급 본인이 방송이다. 본 방송 중에 진짜 가장 재밌다. 역대급이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구나. 자, 경상도 초록이님. 네, 기자실명제, 정책실명제 정말 좋습니다. 시청률 제조기 김남훈 대표에 대한 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기자 실명제 저희가 지금 옥석 뉴스를 통해서 언론의 옥석 잘된 점, 못된 점을 가리고 있는데 네. 그때 기자의 이름을 그렇죠. 콕 집어달라. 네. 그리고 국회도 전체로 국회라고 하지 말고 새누리당, 어느 당의 누구. 어느 당, 그렇죠. 어느 누구 이렇게 콕 네. 집어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듣자마자 바로 또 저희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이디 큐쌤님 그리고 꽃보다 나님 김남훈 대표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남훈 대표님 실수하고 그러는 거 캐릭터가 더 좋다. 재밌고 분위기 메이커다. 이거 친척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남훈님 너무 완벽하면 매력 없어요. 김남훈님 때문에 고발 후원 신청했어요. 지금 충분히 인간적이시고 근사합니다. 야, 근데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후원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김남훈님 대표 때문에 고발뉴스 후원 철회하는 분도 그만큼 많다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요? 고발뉴스 후원하고 있잖아요, 저. 모르는데? 노협통장에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데. 예. 진짜로? 예, LSB 그분 저기 보면 문자로 찍혀요, 제 이름. 확인해도 돼? 확인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다음 주 후원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재밌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또 추가되어 있어요. 궁디팡팡님. 네. 머리 무게만큼 순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 그럼 이상방은 1위. 자, 머리 무게만큼 순위를 산정하면 우리가 팟빵 1위다 이거야. 팟빵이 아니라 세계 아이튠스 차트 전 세계 제가 봤을 때 아이튠즈에서도 적어도 탑 10 안에 전 들어갑니다. 세계요, 전 세계. 글쎄요.
파파이스가 그래도 1위 아닌가? 아이 거기는 총수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 명이에요, 우리 세 머리가. 명입니다. 합쳐서? 그럼요. 근데 우리 그 아이블로그 가면 거의 1위에요 우리가. 그렇죠. 팟빵만 그러는데 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팟빵 사무실 한번 가봐야 되나? 공면하고 한번 가. 공명하게 가서 이제 사과 좀 씹어 먹고 우저우저 씹어 먹고 짜장면 좀 먹고 이러면서. 예. 네, 첫 번째 발뉴스 위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께서 꼭 이 뉴스 정도만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인데요. 고발뉴스 보도 중 최고 조회수나 SNS 반응을 종합해서 엄선한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천안함, 잠수함과 충돌. 이런 연구 논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네. 것인데요. 천안함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음양학과 진동학의 진전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입니다. 여기에 경성대 김항수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머로 캐리스타가 공동으로 쓴 논문이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파나 종북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제목이 What really caused the rocks 천암 worship sinking? 정말 무엇이 천암을 침몰시켰는가? 아니 진짜 이렇게 네. 논문이 실렸다 이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이때 당시 이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천안함이 어뢰가 아니라 잠수함과 충돌에 침몰한 것으로 분석됐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라고 전문 용어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은. 네. 여하튼 그래서 포기했어요. 네. 아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논문이잖아요. 논문. 네, 학술 논문 한번 찾아보시던가. 여하튼 그 결론적으로 김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46명이 숨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가 새로운 조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논문에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국방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야 된다. 막 이런 입장. 자, 이라고 합니다. 개무시해도 좋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의혹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 자, 그런가 하면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가 다 한 가지 그렇죠. 테마예요. 네. 정윤회. 정윤회 게이트,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한 세계일보 회장 교체, 정윤회 보도 일파만파, 청와대 문건 시인 하나 패닉, 정윤회 게이트의 대통령 일가, 최태민 관계가 재부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정윤회 이재명과 연락해 이런 폭로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정윤회 게이트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에도 많은 분들이 조회도 해주시고 분노의 RT 그리고 이거 좋다는 뜻이 그런 건 아니겠죠.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정윤회 특집으로 특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윤회 특집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요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모습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비 노동자들 전국에 25만 명쯤 계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금 이 추운 겨울 해고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행정력과 정치력, 정책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만 관리비를 올리기만 해도 경비 노동자들의 그런 인격적인 처우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라는 호소도 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경비 노동자분들이 이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경비원 분신이 있었던 압구정동 아파트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역 업체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그 네. 할아버지인데 그분 말씀이 참 그래요. 우울증 환자를
주요 업무 위치에 배치한 것은 영업업체의 문제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라고 치부를 하던데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경비원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죠. 연말에 네. 화답해준 것도 있어요. 성북구의 석관 두산 아파트라고 네. 합니다. 석관 두산 아파트. 이쪽에 가시는 경비업체, 용역업체, 택배업체 모든 우리 짜장면 아저씨들 네. 닭광이라도 하나 더 드렸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석관동 두산 아파트. 죄송합니다. 닭광 취소하겠습니다. 단무지. 노란 단무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서둘러야 됩니다. 김나물의 업앤다운 서둘러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뭡니까? 오늘 업인물, 바로 이분이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네네네. 저기 하시고요. 확 쓰시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와, 정말 뭐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뭐 최고의 핫한 인물인데, 얼마나 핫한 인물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SNS, 즉 트위터 블로그 관련 데이터량이 무려 13만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2만 건, 이상호가 3만 3천 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많아? 이상호 기자님 3만 3천 건이에요. 김어준보다 1만 3천 건 높습니다. 오. 야, SNS 왕자예요. 진짜로? 네. 어준아 미안하다. 근데 이분 정윤회 씨죠. 연간 키워드 순위로는 청와대, 박근혜, 세계일보, 감성 키워드로는 의혹, 잘 나간다, 궁금하다, 국기문란, 명예훼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업이에요? 다운 인물이죠. 다운이죠. 네, 다운이죠. 어마어마한 다운이네. 네. 한국언론진흥대전 카인즈 사이트에서 최근 일주일간 박근혜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1,500건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윤회 씨 이름을 배제하고 나오면 400건으로 줄어듭니다. 즉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좀 더 엄청난 각광이 아니죠. 주목을 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윤회 하면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어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이분의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지금 아주 핫한 인물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분의 이름이 가장 대두가 됐던 것은 바로 그 지난 8월 산케이 신문이 보도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큰 파장이 일으켜졌었죠.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나라는 그 제목의 기사에서 해외 언론 산케이 신문이 처음으로 정치를 언급했고요. 그 결과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일파만파로 더군다나 11월 말에 그 세계일보가 그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관련한 검찰 수사는 네. 정윤회 본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 그렇죠. 시민단체. 모든 시민단체가 제기해서 진행되는 네. 것이죠. 세계일보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이 웃긴 게 뭐냐면은 뭐 이따가 또 우리 민동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여하튼 정윤회 스페셜이에요. 네.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찌라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찌라시니까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또한 이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할 때는 그 공직 문서 공식 문서 유출 사건으로서 그렇죠. 이제 고발을 걸었고요. 근데 또 사실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찌라시가 대단한 매체거든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수록될 정도로 아주 정통적인 매체가 또 찌라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응을 두고 네. 기본적으로 당시 문건은 찌라시다라고 해서 사실은 네. 공식 문건을 무마했거든요. 그렇죠. 네.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번에는 사실상 공식 문서인데 이거를 찌라시라고 하면서 수사는 또 의뢰하는. 그렇죠. 자,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요. 당사자들 설명을 종합해보면,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윤회 씨,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본인들의 주장으로만 써보면은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숨어 지내는 사람 간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바로 근거 없는 찌라시 때문이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나라가 흔들리니까 검찰을 통해서 징벌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주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엄청난 문제가 됐고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니까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윤회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네.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서울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고 인근에 있는 서울보안상고를 네. 졸업했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앙 정치 무대에 알려지게 됐는가 봤더니 우리 김 대표가 찾아오신 대로 그렇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5번째 아내로부터 얻은 5번째 딸입니다. 최순실과 1998년인가요? 네, 그때 박 대통령이 뒤늦은 결혼을 했어요. 아, 그렇죠. 40살의, 네네네. 40살의 나이로.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갖게 됐다. 네, 바로 그 이런 결혼했을 내용이죠? 때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선구 보궐선거에 정계에 입문했을 때 이제 입법 보조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인연이 맺어졌었죠. 아, 그렇죠. 95년에 결혼을 해서 95년? 98년부터 네네. 이제 입법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6월에 그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만민의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 문창극 참극 사건 때 이때 그 이재만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주회장 그리고 정윤회 씨가 여기서 뒤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면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재밌는 것은요. 네. 그 정윤회 씨 관련 지상파 종편 메인 뉴스를 비교해 보면은 KBS, MBC, SBS가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28건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JTBC, 채널A, TV조선은 90건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배 정도 네. 공중파가 적게 보도하고 있다. 적게 보도하고 종편들은 보도를 하고요. 또 종편들이 뉴스 나온 순서가 KBS 같은 경우는 11번째, MBC 17번째였었는데 JTBC는 첫 번째, 채널A 첫 번째, TV조선 두 번째. 즉 메인에 배치를 하면서 선두에 배치를 하면서 헤드라인급으로 지금 뉴스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편집 배치도 그렇고요. 그 전체적인 양도 비중도 그렇고. 그렇고 양도 네. 그렇고 지상파가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지상파가 당연히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은 안 봐도 됩니까? 종편을 해서 저 자료를 네. 최민희 의원실에서 또 냈는데 네. 최민희 의원실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미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지상파에서 종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저런 식으로 종편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종편을 봐요. 이제 지상파에서 제대로 뉴스를 안 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최민희 의원이 우려하는 공중파의 의제 설정 기능 상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중파 뉴스가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해진다.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유령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일종의 그 위력 설정 과시도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우리도 펀치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번 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감추려는 마음 이해하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진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 아닌가요? 사실 우리 대통령 세월호 때도 다 공무원 책임이고 당신 탓은 없었습니다. 원칙과 신뢰 다 어디 갔습니까? 기초공천제, 경제민주화, 증세 다 약속 어겼는데 한마디 인정도 안 하고 사과하신 적 있나요? 이 발언이 누가 한 거면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거? 채널A 돌직구쇼에서 허문명 동아일보 오피니언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네. 허문명 팀장은 네. 저희 한번 그 옥성 뉴스에서 성뉴스 당사자로 한번 거론이 되신 적이 성뉴스 있습니다. 금메달을 한번 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종편. 예. 3년 네. 시청자들이 똑똑해졌다. 그런 칼럼을 쓰셨죠. 근데 사실은 이 방송을 보면서는 약간 똑똑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렇게만 하면 네. 네. 그 칼럼을 100%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허문명 논설위원인가요? 오피니언 오피니언 팀장. 팀장. 네. 항상 문명의 혜택을 받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십상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십상시는 그 한나라 때 네. 국정을 농단했던 그 환관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조조한테 척사를 당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환관과 외척이 득세하는 혼란스러운 중원. 이거는 무협지라든가 예전 과거를 배경으로 한 역사책이나 소설을 보면은 바로 그런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금 그 문장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물론 또 선거 얘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뭐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투표로서 권력을 갖게 됐는데 전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 사람이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한 달에 2번씩 만나면서 국정을 얘기하고 인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동아일보 논설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려면은 부정선거라도 하든가. 부정선거도 안 하고 말이야. 근데 이제 정윤회를 차라리 임명을 해라.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면 직접 임명을 하라. 대통령이 직접 공직 임명장을 줄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4,000명이다. 그럼 임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하던가 뭔가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일을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대통령은 실제로 언론 접촉에서 정윤회 씨가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 네. 기회가 되면 중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요하시면 되잖아요. 네,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제가 또 말미에서 취재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이 이제 특종을 터뜨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는 걸로 네. 저는 듣는 걸로. 혼자 하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자, 이상호의 상해 임시 정부입니다. 민동기 김남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자꾸 그러면 의상해. 아니에요. 자, 혹시 업인물 준비한 게 있으면 네, 어비인물은 바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아니 오늘 정윤회 특집인데. 정윤회 특집인데 바로 이분께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조사단장을 맡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분이 꽤 뭐랄까 현재 사태에 대한 그 냉철한 분석과 또한 그 액션 플랜을 좀 다채롭게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이분 관련 뉴스 검색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사가 1,700건이 나오긴 합니다만 모두 다 어디 상냥시에 갔다. 또는 박지원 의원이 어디 갔는데 따라갔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사실 박범계 의원이 이분이 상당히 선명하게 네. 정치를 물론 이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로 네. 임명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상당히 뭐 괜찮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기사는 거기에 비해서 참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요번에 이 국정농단 사건 때 조사단장을 맡으시면서 최근 일주일간 기사가 약 200건이 나오는데 메인이에요. 메인으로. 메인이야. 그러면서 공중파, 뭐 종편, 라디오 가릴 것 없이 출연하셔서 강력하게 주장을 발휘를 자, 하시면서 이럴 때 잘하셔야 되는데. 잘하셔야 자, 돼요. 핵심 발언 요지는 뭡니까? 네. 핵심 발언 요지요. 네. 결국은 그 이분께서 얘기하신 것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어떠한 형태도 간에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이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이런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떤 의도로 유출됐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자, 아무래도 핵심을 이제 다 짚으신 문건 거죠. 유출 쪽으로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죠. 문건 유출 자체보다는 진상규명과 진상규명과 신뢰된다. 또 하나 의도. 네. 제가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요 업 인물에서 한 단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결정적 한 방을 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 보니까 없어. 네. 하겠다는 그게 것만 없어. 있고, 일단 요거는 업으로 인정하기는 좀 약합니다. 준업 정도로. 네, 준업. 아니 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정윤회 다운에 힘입어서 가까스로 업에 선발되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대단한 특종이 있으시면은 이 방송에 나오셔서 네. 이상원 기자님과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렇죠. 저희들 같이 저희는 방청객 모드, 방청객. 방청객 모드로. 네, 김남훈 대표였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좀 근데 저게 뭐야? 저거 좀 건네주고 가. 예. 협찬이 들어왔어요.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지? 오. 빵이 이거. 이거 뭐 진짜 맛있는 빵들인데? 커피도 있고. 이거 뭐지? 민동기 국장님 사모님께서 주고 가셨다고? 그렇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또 와이프가 네. 이상호의 상해 임시정부 네. 또 광팬이고 아. 꼼꼼한 모니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진짜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끌고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데는 다 이게 내셔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나 빵을 까먹으면서 민동기 국장의 몸빵인가요 이거? 사랑이 담겨 있네요 한마디로. 아, 목매요 물 먹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빵 어디서 사왔는지 알겠어. 네. 계속해서 민동기의 옥석 뉴스. 옥석을 가려 보셨습니까? 네. 가려봤죠. 옥뉴스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있어요? 그럼요. 대박 사건. 이번에 옥뉴스가 너무 많아서 응. 가리기가 힘들었죠. 진짜요? 네. 성뉴스는 조선일보입니까? 아, 성뉴스가 네. 사실 이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일보도 성뉴스에 해당이 되지만 네. 정말 성뉴스는 중앙일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오,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네. 오랜만에 성뉴스 선정됐고 그렇습니다. 옥뉴스는 있는데 어딘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조선일보죠. 어?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옥뉴스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까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까지 겠습니까? 아, 옥뉴스부터 오늘 먼저 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옥뉴스. 네. 자, 원래 정윤회의 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거는 네. 뭐 최근에 세계일보가 네. 11월 28일자 지난주죠. 금요일 날 그걸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렇게 세계일보가 11월 28일과 29일 계속해서 일면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그랬는데도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았어요. 못 봤지.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12월 1일자에 쉴드 치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윤회 씨를 쉴드 치거나 청와대를 쉴드 치는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 치는 분위기에 제동이 걸린 게 12월 2일부터입니다. 왜냐? 조선일보가 12월 1일자까지만 해도 쉴드를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2일자 일면에 세계일보 기사를 받았어?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받았죠. 받는데 어떤 기사를 내보냈느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정윤회 지난 4월 이른바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청와대 총무비서관 핵심 중 핵심. 이재만 총무비서관하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통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비서관이 자신에게 정윤회 씨 전화 좀 받으시죠 라고 말을 했고 그 얘기가 뭡니까? 왜냐?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분도 나쁜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윤회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2007년인가? 그때 이후에 만난 적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 비서관들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뒤집은 거죠. 한마디로. 깐 거죠.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로 이면에 소통 넓히고 인사 투명하게 대통령 통치 스타일 바꿔야 된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고 그 하단에 찬청을 했네. 기사수첩으로 이렇게. 또 정시행 정치부 기자가 기사수첩으로 비서관 회의보다 기자회견 통해서 비선 의혹을 풀었어야 된다.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깠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렇게 까니까 언론 보도가 본물 터지듯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쪽을 파헤치는 쪽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일보 기사가 나왔을 때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기자들도 이제 우리도 정윤회 기사를 써야 되나. 그렇죠. 사실 상당히 알려진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망설이고 있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쓰니까 네. 야 써도 되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물처럼 기사가 터져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조선일보가 참 잘했다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 계기를 일단 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뭐 조선일보가 이걸 전 사전에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알았죠, 다. 다 알았죠. 하지만 조선일보도 나름 내부에 뭔가 이유 때문에 그게 이유가 정확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일보가 치니까 조금 상황을 보다가 2일자부터 이렇게 쳤고 그게 언론 지형도에 있어서 쏠림 현상을 막았던 거죠. 사실 조선일보가 저는 이렇게 치지 않았다면
세계일보를 한마디로 역으로 치는 기사들이 지금까지 대다수 언론 지면과 화면에 도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 언론 그리고 청와대 반응은 100% 사실 무근이다. 그렇죠. 사실 무근이긴 하지만 유출된 것은 우리가 조사해야겠다. 그렇죠. 네, 사실은 아니지만 유출된 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계기로 이게 사실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조응천 비서관 말로는 60% 정도 사실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청와대를 한마디로 디스해버린 거죠. 이거 뭡니까? 이 워치도그는 제가 워치도그인데 얼굴 큰 워치독이 그렇습니다. 조응천 자기 전 워치독이래? 공직기관 비서관이 조응천 얼굴 커요? 아니 이거 보세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얼굴 본인이 보통 얼굴이네. 당시 청와대 내에서 네. 이런 역할을 했었고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조선일보 인터뷰 통해서 밝히니까 이제 언론들이 틀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옥뉴스. 옥뉴스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과 사설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 자, 않은데 이게 어느 칼럼이죠?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네. 네. 우리 또 김광일의 태평로, 김광일의 태평. 조선일보 논설위원인데요. 네. 언론 역할을 이해 못하는 정윤회 씨라고 해가지고 이 정윤회 씨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언론이 그냥 막 쓴다고. 그렇지. JTBC에 네. 육성이 나와버렸어. 찌라시 수준의 이거를 그냥 당사자 확인도 없이 막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김광일 논설위원이 이런 지하에 그냥 엎어버렸죠. 아니, 그랬더니 엑기스가 이겁니다. 아, 대통령은 확인 지시만 내리면 금방 진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는 안 그렇다는 거죠. 365일 24시간 온 힘을 기울여도 팩트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정윤회 뭐라고 지금 헛소리 했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칼럼을 조선일보에서 받고 더더군다나 역시 12월 2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문건 유출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굉장히 톤이 셉니다. 어차피 이 얘기는 앞에 얘기한 거와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사 하나로만 비판을 했으면 신문 전체로 그냥 비판한 지면을 거야. 깔았어요. 자,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예. 대한민국 와치독 중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방향선언을 해서 청와대의 이번 정윤회 파동과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네. 여러 뭐 같이 의미를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뭐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과 뭐 선을 긋고 네. 뭔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게 중앙일보가 정윤회 인터뷰를 단독 보도하면서 한마디로 조중동 사이에 특정 영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윤회를 중앙일보가 잡은 거죠. 잡아서 어찌됐든 그게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12월 1일 날.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자기도 뭔가 특종을 해야 되는데 네. 조선일보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한마디로 컨택을 해서 잡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박지만 과거에 그 향정신성 그렇습니다. 그 사건 났을 때 담당 검사였고 그렇죠. 사실 봐주기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 네. 그 이후 쭉 친하게 지내온 인물. 네. 결국은 박지만 계로 분리되는 사람인데 결국 박지만이랑 라인을 잡았다는 라인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왜 라인을 정윤회 잡았느냐? 라인 잡은 중앙과 박지만 라인 잡은 조선과의 특종 싸움이다? 특종 싸움이 일단 밑에 깔려 있고 네. 조선일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예? 박지만하고 조응천을 잡았을 때는 잡을 만한 본인 나름 조선일보 내부의 취재 팩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 저는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뭔데요? 조선일보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거죠. 이거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계일보가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박근혜 정권을 한마디로 쉴드 치는 것보다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하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조선일보 이해관계 입장에 주판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제가 보는 견해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긴 한데 여기다
뭐 숟가락 하나만 얹어볼게요. 제가 잠시 뒤에 우리가 공개할 우리 단독 보도인데 네. 거기에 따르면은 정윤회 씨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 네. 수고했다. 그렇죠. 이후엔 통화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 언론에 했죠. 밝히고 있어요.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권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윤회 씨의 부인 최순실 씨. 최순실. 전 부인. 뭐 당시에는 부인이니까. 그렇죠, 당시 부인. 당시 부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무슨 한복을 입을 것인가를 포함해서 일일이 대소사를 챙겼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쌓이든 거죠. 그렇죠.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듯이 95년에 원래부터 20대부터 쭉 알고 지내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의 남편이라고 해서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뭐 믿을만하고 대인관계 괜찮아. 그러니까 집사처럼 썼다는 거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안은 결국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만이 최순실을 되게 경계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뭐 말을 보태기가 두렵지.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12.6 네. 12.6 났을 때 결과적으로 김재규가 아버지한테 총을 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딸의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재판 기록에. 다시 말하면 김재규가 총을 쏜 당시에 가장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최태민과 영애, 박근혜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박근혜만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최태민과 박근혜 사이가 더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실제로 구국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최태민의 비리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박근혜와 최태민 사이를 떼어놓고 싶었던 거지. 박지만은. 네. 과거로부터. 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선일보는 박지만이라고 그랬죠. 네. 중앙은 정윤회라고 그랬죠. 그걸 잡은 거죠, 라인을. 그렇죠. 이 사이의 갈등 관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이런 일단 관측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뉴스로 넘어갈까요? 성뉴스 넘어가죠. 네, 조선일보 너무 우리가 지금 강도 높게 칭찬을 한 것 같아요. 못하겠어, 더 이상. 네. 성뉴스는 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이거는 뭐, 조선일보 없으면 어떡할래, 너?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하기 전에 네. 일단 중앙일보를 하나 잠깐 걸치고 넘어갈게요. 끼워 넣기? 네. 아니, 끼워 넣기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네. 중앙일보가 너무 심각해. 문제가. 뭔데? 아니, 보십시오. 네? 자, 이게 중앙일보 12월 1일자 일면 머릿 기사 제목입니다. 정윤회 단독 인터뷰한 거예요. 네.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 가겠다.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윤회 여기서. 잡았구만, 중앙일보. 여기서 잡았는데 자기가 한 말 중에 하나라도 이제 잘못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감방 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가야 되네, 이제. 3인 비서관과 연락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월 2일자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4월에 전화했다고 조홍천 전 공직경 비서관이 그랬는데 이 정윤회 씨가 12월 3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시인했죠? 시인을 합니다. 전화한 건 맞다. 전화한 건 맞다. 네. 그럼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감옥 가야 돼. 근데 자기가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으면 간다고 그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 중앙일보가 결국에는 정윤회 씨 말, 엉뚱한 거짓된 말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설파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믿도록 사실상의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12월 1일자 중앙일보 1면이 이렇게 했죠. 네. 1일자 역시 2면에 박근혜 의원 때 비서실장에서 능력 있어 당선된 쓸수도 정윤회 입장에서 계속 정윤회 얘기만 기사가 하는 거야.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계속 오늘 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네. 좀 묘하다.
내가 실세라는 건 싸구려 업무론 나라가 걱정. 이것도 정윤회 씨 그거예요. 정윤의 개인 페이퍼야. 페이퍼요. 이거 봐요. 역시 같은 날 7면에 이정현 대통령 11년 모시면서 정윤회 한 번도 못 봤다. 이것도 역시 정윤회 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정윤회 중앙일보와 관련된 이 정윤회 기사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점까지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야, 근데 이것도 골 때린다. 중앙일보 검찰 수사 비선 논란 종결자 돼야 된다. 아니 그 사설 비선 없는 거를 그렇습니다. 위로 확인해 달라. 확인해 달라는 거죠.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 이런 주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선일보가 석기사로 채택된 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석기사로 척됐던 이유는 네. 한마디로 네. 12월 아까 제가 옥뉴스로 꼽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옥뉴스로 12월 2일에 급텅.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갑자기 그 전까지 조선일보가 쉴드 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봐주면 안 돼요. 12월 2일부터 돌아섰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앙일보만 석기사하고. 중앙 그 강도로 따지면 중앙일보가 너무 심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윤의 거짓말을 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제가 오면서 살짝 고민을 해보니까 석뉴스는 중앙일보로 선정을 그래, 하는 게 그래. 맞는 그렇게 것 하자. 같아.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는 어찌됐든 전문가 용어로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전문가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선방.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거는 아닌가? 석뉴스는 네. 중앙일보로 아까 12월 1일자 정윤의 인터뷰와 관련 기사 깐 거 사설 요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야, 이거 제가- 사건이다. 조선일보가 옥뉴스를. 그러니까 옥뉴스가 조선일보고 석뉴스가 중앙일보인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반대가 그렇습니다. 좀 네. 많았는데. 제가 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정윤의 특종. 뭐 별거 아니고요. 아, 별거 아니긴요. 네, 별거 아닌데. 네. 오늘 기사를 기대가 간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어드려야겠어요. 이거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짧아서. 네. 박근혜 취임식 한복까지 최태민 씨의 딸 순실 씨가 챙겨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긴밀하게 연락 꿈 이야기도 서로 나눠. 이거 나가는 거죠 지금 화면. 네. 이 정윤회 씨의 부인이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까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대소사에 개입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 씨가 청와대 3인방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정윤회 씨 일가와 대통령 관련 의혹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오늘 고발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골라서 청와대에 반입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 아케이드에 위치한 A 한복 전문점 관계자는 고발뉴스에 지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340만 원짜리 한복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요즘도 대통령의 한복을 지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한복 색깔과 디자인을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복 전문 직접 안 오시고 대신 비서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 직접 저희가 현장 확인한 영상 보시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었던 그 자주색 한복 기억나시죠? 그 한복을 바로 이곳 시내 초인류 특급 호텔인데요. 이곳에 있는 한복집에서 맞춰서 입었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여기 집 입으셨다고. 네. 요즘도 계속 입으세요? 지금은 대통령님 계시고, 전 부인께서는 가능, 가끔 중에 계시고.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도 여기 거 입었다고. 취임식 때 입으신 게 이 컬러 아닙니까? 취임식 때 입으셨던 거는 원단이 좀 달라요. 어떤 건데요?
요거 같은데? 요거를 맞다, 이거. 운전해 주셨어요. 야, 요거, 그때, 취임식 이후에 요거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아니어서. 네, 그렇구나. 많이, 본인은 많이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것도 가격은 어떤가요? 그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160만원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제 두루마기는 두루마기 별도로 이제 18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복은, 네, 두루마기하고 한복하시게 되면 340만원. 그 정도. 만약에 이제 추가 그때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벌로 하셨는데 뭐 온박이나 근막을 저기에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수라든지 이런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취임식 당일날 한복을 빌려서 입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선을 해서 누가 그 한복을 고르고 그 한복을 입을 것을 사실상 코디네이션 지시했는지 과연 누굴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보통 이제 어디 이제 출타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그때 이제 잠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뭐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냥 원단으로만 저희가 이제 보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 요즘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러시겠죠? 저희는 이제 전화 받고 주로 이렇게 해서 비서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까. 최순실 여사님은 직접 안 나오시고요? 요즘 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최순실 여사님이 직접 오셔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 고르셨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여사님이 직접 안 오시고 청와대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아마 비서분 통해서 요즘 자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한복에 귀태가 나는군요. 귀태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300만 원이 훨씬 훌쩍 넘는 한복인데 저희 부모님도 좀 해드리고 싶은. 훌쩍 넘으면 대체 얼마란 얘기예요? 340, 뭐 50, 60 요 정도. 400만 원은 안 되고요. 자, 이 한복점을 찾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대소사를 거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꾼 꿈들을 이야기해 줄 정도로 돈독한 것 같았다며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의 한복을 받아 입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인데요. 아직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또 반론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는 방금 꿈 얘기를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해준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근데 최태민 씨도 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는 유경수 여사의 피격 이후에 유 여사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 박근혜 영애에게 말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현몽하고 있다며 당시 20대 영애에게 접근했었다. 이런 편지를 썼다 하고 김영욱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힘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이 최태민 씨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최태민 씨는 한때 난치병 치료를 내세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태자마마라고 칭하고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유경수 여사 피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구국 선교단 활동을 함께 벌이는 등 그렇죠.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 안수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만난 이후니까 그 전에는 사이비 종교 태왕 마마님이었던 거, 태사자 마마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교주? 교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현몽했으니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르니 우매하니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켰고, 그때 당시 신부는 목사가 아니라 태자 마마였던 거죠. 이게 사실은 정윤회 씨 파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실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떼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 최태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을 6번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섹스 스캔들이 너무 많고 치부와 횡령 이런 게 많아가지고 김재규를 비롯해서 공안 당국에서 계속 자료를 만들 정도로 그랬던 사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만 씨 같은 경우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그 딸 중에서 6 부인이 낳은 3남 6녀 중에서 최태민 씨를 가장 닮은 딸이 최순실 씨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 씨가 단국대학교 다녔는데 네. 그 대학 다닐 때 4살 위에요. 박근혜 당시 영예가 네. 박근혜 영예한테 소개를 시켜줬답니다. 그때부터 단짝처럼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방금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계속 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실 여부는 뭐 최순실 씨에게 저희가 좀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만 네. 아직 저희가 접촉이 안 되고 있어서 접촉이 되는 대로 해명이라든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도 상당히 궁금하군요. 자,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이 낳은 딸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시절 아버지 최 씨로부터 박근혜를 소개받아 이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유세 도중 피습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네.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후보를 간호 중인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답니다. 아무나 간호합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가죠. 그렇죠. 네. 거의 부모나 그렇죠, 자식이나 그렇죠. 친 가족만 사실 간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 이후엔 외부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도리어 남편 정윤혜 씨와 이혼을 했어요. 이혼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함구한다. 모든 결혼 것을. 생활에 함구한다. 네. 어떤 내용을 함구하는 것일까요? 여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윤혜 씨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소희를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최순실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정윤혜 씨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 얘기가 자, 그 얘기네요. 그렇다면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현재 최순실 씨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순실 씨는 사실 최태민 씨 사망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유치원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유치원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네. 저희가 특정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유치원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2012년 12월 16일 2012년? 네,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최태민 목사 일가에 숨겨놓은 3천억대 부동산 추가 발견, 박근혜 차명자산 의혹 새로운 국면 도달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네. 2년이 넘도록 한 언론도 받지 않고 있어요. 2년이 넘도록 저희만 보도하고 있어요. 자, 유치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최순실 씨의 부동산을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저희가 발굴한 부동산들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대형 음식점, 최소 40억, 50억 정도 수준이 되고요. 어우, 예.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2개 필지를 사들여서 아예 다세대 주택 19세대를 지어서 매각한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 평창군 일대 23만 평. 죄송합니다. 23만 제곱미터니까 네, 네. 얼마 안 돼요. 7만 평 정도. 7만 평이 얼마 안 되나? 어마어마하죠. 네. 그 다음에 또 200억대를 호가하는 신사동
소재 7층 빌딩. 서울 이런 신사동이요? 것들은 예, 요건 특히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네. 추가로 확인해 본 것은 저희가 신사동의 그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빌딩인데 요거는 최근에 동부 상호저축은행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한 100억대 되고요. 여하튼 요게 바로 유치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부동산들입니다. 직접 확인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하남에 있는 한 음식점 앞인데요. 하남시 신장동 254-1번지 2008년 7월 10일 날 최순실 씨가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지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최순실 씨세요? 아니에요. 땅 주인이 최순실 씨로 돼 있던데. 예. 그럼 세입자시고요? 예. 여기 한 몇 평 정도 되죠? 400평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세가 얼마 정도? 벌써요? 네. 그걸 말씀. 예, 아니, 최순실 씨가 이 땅 주인이시라고 그래서요. 예. 그분이 또 아시다시피 박근혜 씨랑도 관련이 있는 분이고 해서.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뭐 정치하는 분하고 자, 이곳은 역삼동인데요. 이곳에도 최순실 씨가 빌라를 19채나 져서 분양을 했다는데요.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판빌라. 무려 19세대를 건축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2002년에 소유권을 이전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대 맞네요. 모두 19세대가 사는 곳인데요. 우리 최순실 씨는 2002년까지도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A동 501호. 한 동이 더 있군요. 그러니까 501호에 살고 계시다가 이거를 판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방책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일대가 다 바로 강남 역삼동에 정말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리고 실제로 19세대를 분양을 했으니까 정말 부동산 재벌이네요. 강남구 신사동 640-1 바로 최태민 씨의 5째 딸이죠.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7층 건물인데요. 그야말로 이 신사동의 노른자리에 버티고 있는 1층은 여러 가지 상가, 2층, 3층, 난짜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총 661.0 평방미터입니다. 아주 넓은 땅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5층까지로 나와 있는데 6층도 있네요. 6층, 7층은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잠깐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잠겨 있고요. 분명히 6, 7층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6층까지 분명히 버튼이 있는데 눌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6, 7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네? 사람 안 살아요. 사람 안 살아요? 네. 상가가 아닌가요? 아니, 오늘 집인데, 옛날 그 최순실 씨 사시는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안 사세요? 지금 딴 이사 갔어요. 이 넓은 건물이 최순실 씨의 건물이었군요. 유명한 건물인데 이 안에는 주로 상업시설들이 있고 얀슨이라고 최순실 씨 따님의 승마와 관련된 그런 장구들을 수입하는
그런 회사만이 있습니다. 사실 제보 받기로도 최순실 씨가 6, 7층에서 거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저기 보시다시피 6, 7층 별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거의 뭐 화면으로 보실 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왕국 같은 저택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640-1번지 바로 그 건너편인데요. 여기는 639-11번지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요. 동부저축은행에 매각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이 2008년 2월 12일 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벽면이 노출형 콘크리트로 아주 미려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빌딩. 도대체 얼마에 매각이 됐을까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땅들 괜찮죠? 아니 건물도 좋고. 저기 뭐 신사동 장난 아니네요. 서울 신사동. 네? 되게 노른자 위에 있는 땅만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동생이죠. 최순천 씨 네.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최순득 씨 바로 위에 언니인데 요분들은 1,000억대 건물들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게 최순실 씨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자기가 유치원 사업을 해서 벌었다라고 한다면 네. 해명돼야 될 의혹이 있어요. 과거에 유경재단 이사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맡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사장에서 쫓겨났어요. 네. 왜 쫓겨났냐? 최태민,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유경재단이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쫓겨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특혜를 줘서 유치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특혜가 뭔지가 아직 네. 안 나온 거죠. 그걸 또 밝혀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사장은 이명박 후보가 제기했던 대로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이 비자금이다 이게 네, 차명 네.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때 어지간한 의혹은 이명박 그때 당시 네. 후보가 다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문서 유출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정윤회 씨의 이른바 십상시 국정농단에 집중이 된다면 네. 왜 정윤회 씨에게 그렇게 힘이 실렸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로 본질적인 부분 최태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연결고리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보도해드렸고요. 추가로 다음 주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약간 비극적인 언론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에서 네. 결국에 조선일보라든가 네. 이런 쪽의 스탠스가 어떻게 잡히느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제가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거의 내밀하게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피로서 드러난 정윤회 씨만 계속 언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정윤회 씨와 십상시에 이렇게 힘을 실어줬을까? 오늘 한겨레 신문 네. 일면 보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지금 정윤회 씨의 딸이 관련된 승마협회 비리 의혹을 문체부 그 국장급 인사들이 국장과 과장이 조사해 봤더니 양쪽에 네.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 네네. 라고 얘기했던 이유로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문화부 장관을 수첩을 보면서 이 그건 진짜 국장이랑 과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던데요. 자, 그러면 정윤회 씨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들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일단 규명이 돼야 되죠.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서는 정윤회와 십상시의 이른바 농간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결과적으로 최태민과 박근혜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던 최순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자, 저 혹시- 김남우 대표 중간에 지금 연설 강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네.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보게 굉장히 먹튀한 거야? 선구적인 전략이라고 보고요. 혹시 네. 저 자칫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네. 이상우 선배랑 같이 가겠구나. 아, 괜찮아. 오늘 너 되게 리액션 안 좋았어.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왠지 이번 회는 네. 좀 순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아직 시청률 생각하니 너? 아니, 시청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이 내용 자체가 기존 언론에서 안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네. 재밌네요, 진짜. 네. 왜 조선일보가 박지만 라인을 잡았을까?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이 12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알아. 뭔가 있다는 걸. 알죠. 예.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해서 뭔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지금 청와대 안팎에는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생살.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련할 수는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 이런 비유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을 날리면, 다시 말하면 최순실을 파고 들어가면 박근혜 아킬레스가 있다. 혹시 MB가 말했던 또는 이상동 교수가 말했던 아킬레스가 네.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열심히 달려왔고 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옛날 2년 전에 최태민 목사 숨겨진 3천억 비자금 저희가 추가로 발견할 때도 두려웠고,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네. 집사람은 경차인 내일을 수경차로 바꿔라 라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경차를 타고 열심히 누웁니다. 지켜줄 것은 바로 국민, 양심의 부력을 가진 국민, 진실을 숭상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로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알 권리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상해 임시정부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